말선아, 제발. 네 아들한테 한 번만 말해줘. 우리 도훈이가 해고당하게 생겨. 50년 친구 오명자가 우리 집 현관에서 제 두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경로당 사람들 앞에서 네 아들 월 200도 못 벌잖아. 그러던 사람이요. 그 입으로 이제 제 아들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후련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목이 막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연 모음 라디오 DJ는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요. 이불 깨고 세수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솥을 열어보니 어젯밤 예약해둔 밥이 따끈하게 되어 있었어요. 민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직 자고 있었어요. 38 먹은 아들인데 자는 얼굴은 어릴 때 그대로였습니다. 이불을 발끝까지 안 덮고 자는 버릇도요. 살며시 이불 끝을 끌어다 덮어주고 나왔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 부치고 김치 꺼내놓고 반찬이 변변치 않아서 늘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됐습니다. 7시쯤 민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엄마, 또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자다 깼는데 어떡해. 어서 세수하고 밥 먹어. 민수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는 아직 안 매고 와이셔츠 단추도 위에 2개는 풀어놓은 채로 그 모습이 아버지 닮았어요. 우리 남편도 아침마다 저랬거든요. 오늘도 야근이야? 아니요. 오늘은 정시 퇴근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구청 산하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일합니다. 팀장 대행이라고 했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연결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일이에요. 월급은 많이 못 받습니다. 실수령 2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 돈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남 속이고 남 밟고 올라가는 애가 아니거든요. 성실하고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고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민수가 밥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녁에 뭐 사다 드릴까요? 됐어. 뭘 사와. 퇴근하고 사과 좀 사올게요.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현관에서 인사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 한참을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38인데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저 때문에 못하는 건지 본인이 안 하는 건지 물어보면 천천히 할 거라고만 해요.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 널고 나니까 9시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경로당에 가야 하나. 잠깐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기로 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옷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였어요. 야, 말순아. 오늘 경로당 오지? 시장도 같이 가자. 응, 갈게. 10시에 보자. 오명자. 제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으니까 반세기를 넘게 알고 지낸 거예요.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명자는 그때도 목소리가 컸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도 교실에서 떠들 때도 항상 명자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반대로 조용한 편이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둘이 잘 맞았어요. 20살 때는 같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둘 다 공장에 취직했어요. 구로공단 쪽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월급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쪽방 같은 자취방에서 둘이 같이 살았어요.
그때 명자가 맨날 그랬습니다. 말순아, 우리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어떡해. 나는 꼭 돈 잘 버는 사람 만날 거야.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성실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명자는 진짜 그랬습니다. 24살에 사업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호텔 예식장에 하객도 많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조촐하게 했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명자가 저한테 뭔가 달라진 게, 야, 너네 신랑 월급이 얼마라고? 우리는 이번 달에 차 바꿨어.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끔은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뭘 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작아지는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명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입구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야, 왔어? 늦었네. 미안, 빨래 널다가 늦었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어요. 김순덕 씨, 박영희 씨, 이정자 씨. 다들 저랑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얼마 안 있어 자연스럽게 자식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늘 그래요. 날씨 얘기 잠깐 하다가 건강 얘기 잠깐 하다가 결국은 자식 얘기로 흘러가요. 순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과장 달았어. 회사에서 제일 빨리 달았대. 어머, 축하해. 잘 됐다. 영희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차 바꿨어. 외제차야, 외제차. 독일 차라던가. 그 와중에 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월 500은 넘게 벌어. 야근 좀 하면 600도 가.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500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다들 속으로 계산하는 표정이었어요. 명자가 저를 슬쩍 봤습니다. 말순아, 너네 민수는 요즘 어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뭐 다니던데 다니지. 월급은 좀 올랐어? 글쎄, 그런 건 잘 안 물어봐서. 명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신경 쓰였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경로당에서 나왔습니다. 명자랑 같이 시장으로 갔어요. 고등어가 싸다고 했으니까요.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명자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솔직히 말해봐. 민수 월급 얼마야? 그냥 200 좀 넘는다고 했어. 200? 에이, 요즘 세상에 200 가지고 뭘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우리 아들은 야근 수당만 100은 넘거든. 기본급이 400이 넘고. 그래, 대단하다. 속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티를 내면 제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고등어 사고, 두부 사고, 시금치 사고. 장을 보는 동안에도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명품 가방 샀대. 우리 아들이 사줬나 봐. 그래, 좋겠다. 너도 민수 결혼시키면 며느리한테 뭐 해줘야 할 텐데. 돈 모아놨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제 대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명자는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냈는데 언제부터 이랬을까? 명자가 원래 이랬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명자가 먼저 일어났어요. 나 여기서 내려. 내일 또 보자. 응, 잘 가. 명자가 내리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만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나가고 상가가 지나가고 학교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거 정리하고 저녁 준비했습니다. 민수 퇴근할 때쯤 되니까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사과 사왔어요. 민수가 비닐봉지 들고 들어왔습니다. 빨간 사과가 봉지 안에서 보였어요. 밥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저는 민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많이 바빴어? 요즘 일이 좀 많아요. 어르신들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월급 많이 못 받아도 야근해도 좋아서 한다고 말하는 아들이 그게 어디예요?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명자 말이 귀에 맴돌 때가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200가지고 뭘 해.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못난 것도 아닌데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 말이 자꾸 신경 쓰일까?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었어요. 그 일이 있었던 건 며칠 뒤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작은 동창 모임 같은 게 열렸어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몇 명 모인 거였습니다. 순덕 씨가 먼저 연락을 돌렸어요. 말순아, 이번 주 금요일에 경로당에서 동창들 모인대. 너도 와. 동창이라고 해봤자 대여섯 명이었습니다. 다들 이 근처에 살고 경로당에서 얼굴 보는 사이였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경로당에 갔습니다.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순덕 씨, 영희 씨, 정자 씨, 그리고 명자.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과일이랑 과자를 놓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왔네. 앉아, 앉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손자 얘기도 하고, 병원 얘기도 하고, 다들 웃으면서 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희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말순아, 너는 좋겠다. 아들이 공무원이잖아. 안정적이지.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뭘. 그냥 월 200 좀 넘게 버는 남들처럼 평범한 애야. 그래도 공무원이 어디야. 요즘 취업도 힘든데. 순덕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공무원이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잖아. 부럽다, 부러워. 저는 쑥스러웠어요. 아들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때 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다들 명자를 봤습니다. 명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아들 월 200도 못 벌잖아. 공무원이 뭐 대단하다고. 순간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야근 좀 하면 500은 넘어. 기본급만 400이야. 급이 다르지, 급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그 순간에는 구분이 안 됐어요. 순덕 씨가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에이, 명자야. 그런 말 왜 해? 돈이 다가 아니잖아. 근데 사실이잖아. 요즘 세상에 200 가지고 뭘 해. 결혼도 못하지. 명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귀에 박혔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욕심이 없어서 그래, 뭐. 그 말이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모임이 일찍 끝났습니다. 다들 슬슬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명자가 다가왔어요. 야, 말순아.
나 먼저 간다. 내일 시장 갈래?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경로당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버스를 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들이 달리고 가게들이 보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른 손으로 닦았어요. 버스에서 오는 거 누가 볼까봐.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 벗고 가방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50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50년이에요. 반세기를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제 아들을 그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엄마한테 효도하는 애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화가 났어요. 근데 동시에 슬펐습니다. 명자한테 화가 나는 건지 아무 말도 못한 제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었어요. 저녁 때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민수한테 그런 얘기할 필요 없었어요. 괜히 상처받을까봐.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웃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명자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네 아들 월 200도 못 벌잖아. 그 말이 귀에서 안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명자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시장 가자, 경로당 가자, 연락이 와도 바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명자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밥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요즘 센터에서 일이 좀 복잡해요. 무슨 일인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약직 직원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민원? 무슨 민원?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반말하고 짜증내고 서류도 대충 처리하고 심지어 일자리 배정해 준다면서 밥을 사달라고 한 적도 있대요. 교통비도 슬쩍 받으려 하고.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 짓을 해? 네. 민원이 계속 쌓였어요. 저도 몇 번 경고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민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인사회의에서 그 직원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 의견이 중요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야? 완전히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제 의견이 많이 반영돼요. 제가 그 직원 담당이거든요. 민수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의 밥줄을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르신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이런 고민을 혼자 하고 있었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엄마는 내 편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반말하고 짜증내고 돈까지 요구하는 직원이라니.
그런 사람이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일하면 안 되지. 민수가 힘들겠지만 옳은 결정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며칠 뒤 민수가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 직원 이름이 장도훈이에요. 27살이래요. 장도훈. 그 이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어떻게 들어온 애야? 인맥으로 들어왔대요. 누가 소개해줬다고 하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명자가 예전에 한 말이요. 우리 손자도 구청 쪽에서 일해. 노인 관련 센터라던가. 설마 그 장도훈이 명자 손자인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닐 거야. 도훈이라는 이름이 흔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명자가 손자 자랑하던 게 떠올랐어요. 우리 도훈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잠깐 쉬는 거야. 구청 쪽에서 경력 쌓고 있어.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했습니다. 민수한테 물어볼까? 잠깐 고민했어요. 근데 물어보면 뭐가 달라지나? 설령 명자 손자라고 해도 민수가 결정할 일이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말했어요. 엄마, 내일 인사회의예요. 그래. 잘 될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옳은 대로 할 거예요. 누구 자식인지 보고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월급은 많이 못 받아도 저런 마음을 가진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얼른 돌아서서 닦았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민수가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민수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다.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인사회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잘 안 왔어요. 혹시 그 장도훈이 정말 명자 손자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민수가 출근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현관 쪽을 봤습니다. 오늘 민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전에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덜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소용없었습니다. 자꾸 명자 생각이 났어요. 점심때쯤 됐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며칠째 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명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너 지금 집에 있어? 응, 집에 있어. 나 지금 가도 돼? 무슨 일인데? 명자가 대답을 안 했어요. 대신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명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냈는데 명자가 우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화장기가 하나도 없고 머리도 제대로 안 빗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외출할 때 꼭 화장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명자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명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말순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내 아들한테 한 번만 말해줘. 우리 도훈이 잘리게 생겼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장도훈이 명자 손자였던 거예요. 명자가 현관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부축했어요. 이러지 마. 일단 들어와. 명자를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물 한 잔 떠다 줬습니다. 명자가 물도 안 마시고 말했어요. 도훈이한테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 자기 잘릴 것 같다고. 팀장 대행한테 찍혔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팀장 대행이 강민수래. 구청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일하는 강민수. 명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게 네 아들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요. 명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말순아, 제발. 도훈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봐줘. 응? 첫 직장인데 이렇게 잘리면 어떡해. 저는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명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50년 친구잖아. 우리가 50년을 알고 지냈잖아. 그 정으로 한 번만 부탁해. 50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로당에서 제 얼굴에 대고 네 아들 월 200도 못 벌잖아.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 입으로 이제 제 아들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거였습니다. 후련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명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목이 막혔어요. 50년을 알고 지냈거든요.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쪽방에서 같이 살고 결혼하고 애 낳고 늙어가는 거 다 봤습니다. 그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도훈이가 잘못한 건 맞아. 어르신들한테 버릇없이 군 거 나도 들었어. 근데 걔가 아직 어려서 그래.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한테 말해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응? 제발. 명자가 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잡았어요. 일어나. 이러지 마. 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말순아, 나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경로당에서 네 아들 얘기 함부로 한 거. 미안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명자가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명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우리 도훈이 살려줘.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명자한테 받은 상처, 민수의 원칙, 50년 우정. 그게 다 뒤섞였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명자야, 나도 민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해. 그건 민수가 결정할 일이야. 명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민수한테 사정은 얘기해 볼게. 네 손자라는 거,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 명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말순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결정은 민수가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명자가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나갈게. 연락 줘.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명자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어. 그 말을 남기고 명자가 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50년 친구가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저녁에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어. 민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밥 먹자. 차려놨어. 같이 밥상에 앉았어요. 저는 밥을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그 장도은이라는 애 있잖아.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왜요? 그 애가 엄마 친구 손자야. 민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친구요? 오명자. 50년 친구.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 낮에 명자가 집에 왔었어. 울면서 왔어. 손자 살려달라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부탁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응. 저는 누구 손자인지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도은 씨 민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엄마는 몰라요. 반말 듣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돈까지 요구받고.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르신들 편에 서야 해요. 그게 제 일이에요.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엄마는 뭐라 안 할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인사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길었어요. 시계만 자꾸 봤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끝났어? 네. 어떻게 됐어?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도은 씨 계약은 종료됐어요. 재계약 안 하기로 결정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원 기록이 너무 많았어요. 경고도 여러 번 했는데 안 고쳐졌고, 국장님도 센터장님도 다 같은 의견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근데 엄마, 저는 마지막에 한 가지 말했어요. 뭐라고? 공식 사과문이랑 반성문을 제출하면 나중에 다른 곳에 지원할 때 사실대로 말해주겠다고요. 숨기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바뀌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말해주겠다고.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네. 완전히 길을 막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기회는 줘야 하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원칙도 지키고 사람도 생각하고. 민수야. 네. 엄마가 자랑스럽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며칠 뒤 민수가 말했어요. 장도은 씨가 사과문 제출했대요. 반성문도 같이. 진짜? 네. 처음엔 억울해했는데 민원 내용 보여주니까 고개를 숙이더래요. 어르신들한테 직접 사과도 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했구나. 조금은 다행이었어요. 명자한테 연락해야 하나. 잠깐 고민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 안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말순아. 명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도훈이 얘기 들었어. 계약 끊겼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네 아들 원망했어. 솔직히 말할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도훈이가 민원 내용 보여줬어. 어르신들한테 자기가 뭘 했는지. 명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부끄러웠어. 우리 손자가 그런 짓을 했더라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네 아들이 마지막에 기회 줬다며. 사과문 쓰면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네, 민수가 그랬대.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말순아. 네 아들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냥 잘났을 거야. 근데 끝까지 선을 남겨줬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경로당에서 네 아들 얘기 함부로 한 거, 월 200 어쩌고 한 거, 진짜 미안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됐어. 그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명자가 울먹였습니다. 말순아, 나 친구 잃기 싫어. 50년인데.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싫어. 근데 명자야, 우리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자식 월급으로 사람 평가하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하자. 서로한테도 남한테도. 전화기 넘어서 명자가 훌쩍였습니다. 알았어. 노력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친구였거든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사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민수는 정식 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팀장 대행이 아니라 진짜 팀장이 된 거였습니다. 엄마, 저 팀장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월급은 크게 안 올랐어요. 한 30만 원쯤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돈이 아니라 민수가 인정받았다는 게 기뻤습니다. 센터 어르신들이 민수 좋아하신대요. 상담 잘 들어주고 친절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뿌듯했어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도훈이 소식은 명자한테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대요. 물류 쪽 작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한 자리는 아니래요. 야근도 많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명자가 그러더라고요. 도훈이가 요즘 달라졌어.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아. 좀 컸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배우는 게 있어요. 도훈이도 그랬나 봅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도훈이를 봤어요.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수수해졌더라고요. 화려한 옷도 안 입고 그냥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도훈이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다가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도훈아. 도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그때 죄송했습니다. 강민수 팀장님 어머니신 거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됐어. 지난 일이야.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저 요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안 살려고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도훈이가 인사하고 갔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예전보다 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미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에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와의 관계는요. 예전 같지는 않아요. 경로당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시장도 같이 가요. 근데 예전처럼 매일 붙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명자도 달라졌어요. 자식 월급 자랑을 안 해요. 손자 자랑도 안 하고요. 요즘은 건강 얘기만 해요. 말수나 건강이 최고야. 돈이 뭐야, 건강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건강이 최고지. 50년 친구였거든요. 완전히 끊기는 싫었어요. 근데 예전처럼 살갑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게 지금 우리 사이예요. 어느 날 저녁 민수랑 밥 먹으면서 물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그때 장도훈 계약 끊을 때 힘들었어? 민수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솔직히요? 응, 힘들었어요. 누군가 밥줄을 끊는 거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근데 엄마, 저는 후회 안 해요. 옳은 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요. 저도 웃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명자가 우리 집 현관에서 울던 날이 떠올랐어요. 네 아들한테 한 번만 말해줘. 그러면서 두 손 잡고 빌던 모습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 값을 월급으로 매기면 안 된다는 걸. 남의 자식 무시하는 말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걸. 명자는 평생 돈과 서열로 사람을 평가했어요. 근데 결국 그 잣대가 자기 손자한테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잘못해서 잘리게 됐을 때 무릎 꿇고 빌어야 했어요. 저는요, 앞으로도 그냥 평범하게 살 거예요. 민수 월급 자랑 안 할 거고 남의 자식 무시 안 할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만 속이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66년 살면서 배운 거예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그 달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